네, 반갑습니다. 이제 찐 마지막이죠. 아시아, 아시아 중에서 이제 서남아시아 쪽하고, 그리고 아프리카. 이렇게 하면 끝납니다. 마지막이에요. 자, 일단은, 오스만 제국을 한번 보겠습니다. 오스만 제국은 우리가, 오래 전에 봤었잖아요. 오스만 제국의 영토를. 수업 때도 한번 봤었고, 굉장히 넓은 제국을 갖고 있었는데, 결국은 이제 유럽 열강의 침략 그리고 발칸반도랑 이집트, 아랍 등 이제 여러 민족을 지배하고 있었는데 그 지배 민족들이 독립운동을 하게 됐고요. 그런 점에서 점차 이제 쇠퇴할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에 놓이게 되었다라고 보면 되고, 그래서 나름대로 이제 개혁을 시도하려고 한 게 바로 탄지마트였습니다. 근대화 개혁이었죠. 그래서 근대적인 군대 양성, 행정제도 개편, 뭐 신교육 제도 마련,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세부적으로 이루어진 것까지는 우리가 굳이 뭐 볼 필요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근대적인 개혁을 통해서 오스만 제국의 부흥을 깼다 정도 받으면 되는데, 언제나 이런 근대화 개혁은 보수 세력들이 좀 반대를 하죠. 그래서 반대랑, 그리고 오스만 제국은 워낙 주변을 둘러싼 열강들이 워낙 많았습니다. 그래서 간섭을 많이 받아서 큰 성과를 거두지 못하는 상태였다라고 보면 되고요. 자, 그런 거에 대한 반발, 그리고 러시아와의 전쟁에서 또 패배를 했었고, 그리고 전제 왕권은 더더욱 강화되는 이런 봉건적인 거에 대한 반발의 움직임이 계속 일어나고 있는 상태였잖아요. 자유주의가 점점점 퍼져나가고 이런 상태였기 때문에 이런 걸 벗어나기 위한 혁명이 일어납니다. 그게 이제 청년 티르크당의 혁명인데, 지식인과 청년 장교들이 청년 티르크당이라는 걸 조직을 했고요. 그래서 입헌군주제를 비롯한 개혁을 단행을 했고, 그래서 근대화를 좀 노력을 했지만 1차 세계대전에서 패전국이죠. 패배로 오스만 제국은 붕괴가 되었고, 각각 여러 이제 민족 그리고 나라들로 이제 독립이 막 이루어지게 된 거죠. 자, 그 다음에 서아시아 하면 가장 뭐 이슬람 쪽에서 그렇고 좀 맹주국으로 볼 수 있는 게 바로 이란입니다. 이란. 자, 이란은 당시에 카자르 왕조라고 하는 게 있었는데, 이 왕조의 이란은 위쪽으로는 러시아, 그리고 옆구리 쪽에는 영국, 이렇게 해서 굉장히 이제 샌드위치로 좀 많이 뽑히고 있는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여러 열강들의 침략 그리고 이권 이런 것들 많이 침탈당하는 상태였기 때문에 이걸 되찾기 위한 이권 해수 그리고 입헌 정치를 실시하자고 주장하는 국민운동이 일어났고요. 이게 이제 입헌 혁명으로 발전을 하게 됩니다. 하지만 역시나 또 보수 세력이 반발을 하게 되면서 좀 방해를 받았고, 그 상태에서 영국과 러시아에 의한 영토 분할이 이루어져요. 그래서 근대화가 완전히 좌절되었다라고 보면 됩니다. 그 다음 아랍 쪽 한번 보겠습니다. 아라비아 반도 쪽. 아라비아 반도는 뭐 지금 사우디아라비아에 있는 그쪽 생각을 하면 되는데요. 압둘 와하브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와하브라는 사람이 자신의 이름을 따서 와하브 운동이 일어났고요. 이슬람교 본래 모습으로 돌아가자는 운동이었습니다. 그래서 뭐 와하브 왕국을 수립하기도 했다. 뭐 이 정도 받으면 되겠고, 그 다음에 시리아랑 레바논 쪽에서는 아랍 문화 부흥 운동 이런 게 좀 있었고, 아프가니 사람 이름입니다. 아프가니의 범이슬람주의 운동 이런 게 있어서 이제 아랍 민족주의의 기반이 되었다. 이 정도 받으면 되겠습니다. 마지막 진짜 마지막입니다. 찐 이제 이집트 한번 보면 마치면 됩니다. 이집트는 당시 뭐 또 영국이다. 또 이제 영국의 이제 지배를 받고 있었던 상황이고요. 그 총독으로 앉아 있던 사람이 이제 무함마드, 예, 영국이 아니죠. 오스만 제국이었습니다. 당시에 미쳤나봐요. 영국이 아니고 오스만 제국입니다. 자, 오스만 제국의 총독으로 임명되었던 인물이 무함마드 알리라는 사람이었습니다. 자, 근데 이 무함마드 알리가 오히려 이제 오스만 제국으로부터 독립을 하기 위해서 근대화를 추진하게 됐고, 근데 뭐 유럽 열강들이 간섭을 하면서 좀 좌절을 하긴 했는데 나름대로 좀 개혁을 했어요. 뭐 징병제를 해서 군대를 창설한다든지, 뭐 근대적인 공장을 짓는다든지 여러 가지 개혁 운동을 했지만 결국 실패를 했었고요. 자, 그러는 과정에서 이제
수에즈 운하라고 하는 걸 프랑스의 이제 건축가가 이제 먼저 제안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수에즈 운하를 짓게 되는데 이게 사실은 쉬운 일이 아니에요. 지금 이제 지중해랑 홍해를 연결시키는 건데 그렇게 되면 이제 삥 둘러서 이제 아프리카를 삥 둘러서 갈 필요 없게 돼서 아프리카를 경유하지 않아도 돼서 유럽이랑 아시아가 바로 연결될 수 있는 어마어마한 운하고 지금도 굉장히 이제 경제적인 엄청난 부를 가지고 오게 되는 게 이 수에즈 운하거든요. 그래서 프랑스인 레셉스라고 하는 사람이 이제 은하 개설권을 보유하게 되면서 법인을 막 설립을 해요. 요때 이제 프랑스랑 이집트가 각각 이제 이 주식을 나눠서 이제 보유를 하게 됐는데 당시 이제 공사가 한 10여 년 정도 이루어졌고요. 근데 그러는 동안 이집트가 너무 재정적으로 힘든 거죠. 그래서 재정이 파탄을 나게 되면서 뭐 울며 겨자 먹기로 어쩔 수 없이 영국에 주식을 헐값으로 넘기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영국이 거의 가지게 되는 거죠. 그런 상황에서 결국은 경제적으로 종속당하고 하면서 영국의 보령으로 이제 전락되게 되었다 생각을 하면 됩니다. 그래서 영국군이 막 주둔을 하게 됐고 그런 상황이에요. 자, 한참 후에 그래서 나중에 1956년쯤 가게 되면요. 요때 이제 당시 대통령이었던 나세르라는 사람이 이집트 그래서 요걸 다시 되찾아옵니다. 그래서 국유화하면서 지금은 이집트의 소유가 됐지만 요거를 이집트가 아주 손쉽게 손에 넣어가지고 아주 오랫동안 경제적인 부를 얻고 있었던 게 수에즈 운하다 정도만 생각을 하면 되겠습니다. 일단 요까지 하면 끝이에요. 정말 수고 많았습니다. 여러분들 이제 여러분들이 얼마나 하느냐에 달려 있고요. 저는 뭐 모두가 좋은 결과를 얻었으면 좋겠는데 사실 여러분들의 노력이 필요한 거니까요. 좀 사실 쉽지 않습니다. 이거 우리 근현대사유 부분이 또 여러 우리 세계 전체 대륙을 다 다루고 있기 때문에 쉽지가 않아요. 정말 쉽지가 않고 복잡하고 이게 뭐고 정말 헷갈리고 할 텐데 그래도 잘 봐두고 여러분들도 잘 이해를 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마치겠습니다.